약간 오지 전문 아이돌이었어서 진짜 소림사를 갔어요. 머리 빡빡머리 했어요. 칼 고무처럼 해야 돼요. 틴탑처럼 해야 되고. 진짜. 근데 피해 많이 받았어요. 사과해. 아니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게 안녕하세요. 차오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선배님, 틴탑 선배님, 니엘 선배님. 안녕하세요, 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그 틴탑 활동할 때 틴탑 중에 선배님 얘는 제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둘이 한 번도 안 만났었어요. 근데 제가 왜냐면 제 기억에는 차오루님은 리얼리티. 토크쇼 아니,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토크쇼도 많이 하는데 초반에 토크쇼에서 나와서 사람들 관심 받고 있는데 리얼리티 많이 했어요. 아 리얼리티. 저는 네. 약간 오지 전문 아이돌이었어서 그거 뭐예요? 그거 오지?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뭐 정글의 법칙, 소림사, 맞아. 네, 오지의 마법사, 되게 몸 쓰는 예능들을 많이 했어요. 소림사는 중국이었어요. 장우혁 형님이랑 그다음에 육중환, 그다음에 김동준. 소림사 어디 가셨어요?河南.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중국에 소림사가 정말 많대요. 맞아요. 근데 少林寺. 소림사에서 그 소림 배우들을 배출하는 곳이 되게 많대요. 근데 저희는 진짜 소림사를 갔어요. 머리 빡빡머리 했어요. 빡빡머리는 저희는 다행히 안 했어요. 하면은 재미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보고 싶어요. 원래는 뭐 밀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들 스케줄이 있으셔서 와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그거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도 하는데 일단은 아침에 5시 정도에 일어나서 거기를 한번 쓸어요. 소림사를 청소를 한번 해야 됩니다. 중국 드라마 영화 보면 소림사 무술 제일 잘하는 친구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扫地僧. 그 청소하신 분 무시하지 말라고. 진짜 고수는 그 중에 한 명이다. 약간 이런. 어쩐지 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일단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뭐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밥을 먹을 때 야채.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조금 떠들거나 하면은 이제 소림 그 방자님이라고 그러나? 누가 오셔서 사부님이 오셔서 탁 한 대 치세요. 머리를 탁 한 대 치세요. 조용히 밥을 먹고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합니다. 뭔가 드라마 보는 느낌인데? 저도 진짜 드라마 찍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의상도 그거 입었어요? 완전 소림복 같은 거 입고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해요. 이게 훈련이 그냥 훈련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완전 리얼. 완전 리얼. 그분들이 소림 학교 분들이 아니고 진짜 소림사 분들이셔서 훈련을 쉽게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이런 산에서 계단에서 막 거꾸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잘못하면 바로 부르는 그런 막 훈련을 받고 이랬어가지고 첫날 훈련 받고 다음날 5시에 기상을 해야 되는데 5시에 다 눈만 떴어요. 몸이 안 움직여서. 전부 다 진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병만이 형도 몸이 안 움직인다고. 병만 오빠도? 네. 오빠가 힘든 거 많이 했는데? 많이 하셨는데 그 정도였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눈만 껌뻑껌뻑하고 일어났어? 살아있어? 다 이 생사확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물 이렇게 따지 않아요? 물 이런 건 안 했고 저희는 뭐 철사장 뜨거운 데다가 이렇게 주먹질 하는 그런 거 했었고 그다음에 그 나무 나무에다가 그거 영화에서 보지 않아요? 맞아. 나무에다가 이런 걸 하는 걸 했었었고 아파요? 진짜 아팠는데 전 진짜 신기했던 게 그 나무 소림사 분들이 훈련하신 나무는 주먹 자국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주먹 자국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진짜 계속 훈련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런 손가락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이지찬 이거 혼자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그 진짜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진짜로 이렇게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진짜 이거 잘 하신 분들 쭉 이거 하면 칼처럼 쭉.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훈련을 했어요. 사자후? 이런 무슨 그런 훈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내는 거? 네, 소리를 내는 이렇게 하는 훈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자의 울음소리를 그 약간 여기 단정 힘 키우는 거. 맞아요. 코어.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다 각자 다른 무술을 했었는데 저는 봉수를 했었고 그다음에 병만이 형은 치권을 했었고 네, 하여튼 뭐 다 다른 무술을 했어요. 사마귀 권법, 뭐 당랑권 요런 거. 네. 우효 오빠는 어떤 거 했어요? 우혁이 형님이 H.O.T 팬이에요. 진짜요? 네네네. 무슨 무술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되게 오래전이라서
봉수를 가르쳐 주신 사부님이 봉수? 봉술 이렇게 봉수. 착착 하는 봉수를 가르쳐 주신 사부님이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제가 딱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춤을 췄었으니까 아. 춤으로 좀 소화를 해야 각을 되겠다. 살- 네, 각을 딱 살리고 있으면 사부님이 이렇게 봉으로 탁, 탁, 탁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깨 내리고 다리 내리고 이렇게 진짜 그래서 저는 되게 제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만약에 나중에 한번 중국 여행 가면 소림사 또 한 번 가면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진짜 다를 것 같아요. 거기도 관광지도 해요. 그래요? 네, 그 소림사 놀러 가신 분도 있어요. 사부님한테 인사. 사부님이 잘 계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그때 어리셨거든요. 사부님한테 영상 편지. 사부님 보고 싶습니다. 제 봉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소림사가 제 모든 예능을 통틀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글보다 힘들었어요? 정글보다 저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글은 뭔가 저는 정글을 2번 갔다 왔는데 저는 한 14일 갔다 왔어요. 한 번은. 근데 그 14일 간 것보다 이 일주일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글은 그건 것 같아요. 못 먹어서 힘든데 저는 힐링이 됐었거든요, 되게. 아, 왜냐면 새로운 곳이에서. 네, 새로운 곳이고 저는 워낙 바다에서 거기 소림사도 새로운 곳이잖아요. 새로운 곳이었는데 하하 좀 하하 이러니까 뭐 다른 멤버들이 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저희는 부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멤버들랑 같이 이 얘기 안 했었는데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기회 얻은 사람은 아니고 항상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회 없어요. 제가 뒤에서 얘는 기회 있을 때 항상 저한테 안 떨어져요. 저는 멤버들 먼저 부러웠었어요. 왜냐면 그 우리 1위 못 했었잖아요. 얘는 하는 기회도 많이 없고 쥐어 짜서 온 얘는 기회 회사가 마음에 드는 친구 보내잖아요. 그쵸, 먼저 미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부러웠었어요. 아. 저는 멤버들 먼저 부러웠었어요. 저희는 멤버들이 부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누구 제일 부러웠어요? 이 얘기. 다 부러워했었어요. 다 나가고 싶어. 왜냐면 제일 나가고 싶은, 제일 부러운 거. 정글 아니면 소림사. 제가 정글 갔을 때 되게 부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누구나 다 가고 싶은. 네, 프로그램. 왜냐면 너무 핫한 예능이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멤버들이랑 저도 그렇고 숙소에서 되게 많이 챙겨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 나갔을 때 되게 부러워했었고 런닝맨 나갔을 때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네. 맞아요. 드림팀도 많이 나갔어요. 드림팀 나도 한 몇 번 나갔는데 못 만났었네. 저도 사실 그 처음에 우리 피에스타 예능 기회 없는데 처음으로 피에스타 단체 드림팀 나갔을 때 기회가 오잖아요. 나는 개인 기회 없으니까 단체라도 열심히 하자. 차로 혼자 쎄뇌 하는 거. 차로 파이팅 거울 보면서 드림팀 할 때 몸 안 사리고 그 흙 바탕에서 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여자처럼 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싸웠는데 한 2주 후에 감독님 연락 와서 차오로 불렀어요. 개인 스케줄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때는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게 예뻐 보여서 많이들 찾아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 개인 스케줄은 범모 오빠한테 너무 고마워요. 범모 오빠 라디오 갔었잖아요. 개인 스케줄 없어서 단체 할 때 항상 열심히 해요. 말 예쁘게 재미있게 했으니까 범모 오빠 하는 그 월드 케팝 그 얘는 차오로라는 친구 재미있는데 불러봐봐. 그래서 불렀어요. 네. 맞아. 그때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어디서 그러니까 한 번 잘하면 바로 또 연결돼서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한국에서 일하는 경험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게 뭐 결과물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하면 그 결과 나오니까 자신감 생겼어요. 나는 누구를 기대하고 부탁하지 않아도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정답이야. 아 이거 뭐 부탁해야 되는데 누구 안 도와주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하신 분 되게 많잖아요. 안 도와줘도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만들어 올 거예요. 그 자신감 생겼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그런 거 저한테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건 완전 경험에서 네. 나오는 거니까. 네, 한국어 지금 많이 줄어서 표현 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완전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 있어도 안 도와주면 괜찮아요. 시간 좀 주세요. 난 할 수 있어. 그 자신감이 있어.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 진짜. 파이팅! 파이팅. 영상 보신 분들도 어려운 거 있으면 相信自己 나를 믿어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파이팅! 파이팅. 중국어 녹음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나를 믿을게요. 네, 믿어요. 네. 네. 티글 모아 태산 맨날 맞아요. 연습하면 돼요. 티끌모아 태산. 네.
선배님 연습생 얼마 정도 했었죠? 저는 진짜 특이하게 연습생을 1년 정도 했어요. 16살 때 연습생 생활 1년 하고 17살 때 바로 데뷔를 한 거죠. 어떻게 연습생 됐어요? 가수라는 직업에 대한 꿈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 놀았어요. 재밌게. 저희 어머니가 얘는 공부는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셨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원래는 연기를 시키고 싶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역으로 먼저 데뷔를 해요. 드라마나 영화를 찍기 시작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다니다가 저희 어머니가 롯데월드에서 저희 TOP 미디어 공개 오디션을 했었어요. 롯데월드 놀러 가자 라고 해서 롯데월드 놀러 갔는데 저는 막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몇 시까지 어디로 와? 이렇게 밥 먹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현장 접수를 신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대로 바로 무대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럼 준비도 없는데? 준비도 없었어요. 그럼 뭐 했었어요? 무대 올라가서? 그냥 아무 노래나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는데 근데 사실 제가 노래를 진짜 못해요. 음치의 박치였었기 때문에 근데 잘하는데? 많이 노력한 거죠. 근데 그때는 정말 못 불러서 저희 엄마도 포기하시고 아 이건 안 됐다. 노래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앤디 형이 아 맞아 네. 맞아. 그 틴탑 선배님은 앤디 오빠 그 만드는 맞아요. 그룹. 네. 앤디스 초이스라는 오디션이었었어요. 이제 안 됐겠다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신 거죠. 연습생을 해보자. 이제 앤디 형이 저를 뽑아주신 거죠. 왜냐면 목소리가 특이하다고. 한번 해보자. 네,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말고. 아, 안 되면 말고. 진짜 그런 마인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재능이 있으니까 1년 동안 연습하다가 데뷔한 거죠. 재능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박자를 못 맞춰요, 제가. 아직도 못 맞춰요. 그러면 박자 어떻게 잘 맞출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왜냐면 우리 연습생 하고 싶은 친구 되게 많아요. 제가 연습했던 방법은 노래를 틀어요. 노래를 틀고 박수를 쳐요. 그 노래에 맞춰. 계속. 저는 이렇게 연습했어요. 계속. 이 정도 박치예요? 빠른 노래면 진짜 이 정도 박치였었어요. 그러니까 빠른 노래면 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근데 이제 이거를 발전시켜서 스텝을 밟으면서 이 정도? 전 진짜 이 정도 많이 했어요. 노력해야 되겠네.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아직도 녹음할 때 예능 하려고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죠? 진짜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정도 되는 거 대단하다. 정말 저도 제가 대견해요. 왜냐면 음도 못 맞췄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한 며칠 동안 박수 쳤어요? 계속 매일 쳤어요. 매일 새벽에 그 연습실 가서 정말 매일 쳤어요. 눈 감고 박수 치고 눈 감고 박수 치고 정말 계속 이런 박자도 세보고 혼자 박자를 막 쪼개면서 막 이렇게 쪼개면서도 해보고 막 정말 그러니까 그 박자를 맞추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박수 잘 치시네요. 제가 박수를 잘 쳐요. 그래서 그래서 예능 많이 했나 봐. 그래서 우와! 그럼 음은 이거는 진짜 노력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보컬 트레이너 형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연습생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연습생 노래할 때 다 뒤에 앉아 있어요. 제 곡이 있고 이 연습생 곡이 있잖아요. 뒤에 앉아서 그 연습생 곡을 듣고 있다가 너 나와 하면 나가서 걔 연습곡을 부르는 거예요. 모르는 노래였어요? 몰라요. 심지어 팝송이에요. 모르는데 그냥 반주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럼 노래 새로운 노래 만든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막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모든 연습생들이 하는 곡을 뒤에서 외우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안무 배울 때 많이 따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저한테 어떤 노래를 언제 시키실지 모르니까 저는 뒤에서 항상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형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회사에서 저를 메인 보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우와. 제가 음도 못 맞추고 박자도 못 맞추니까 형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저한테 독하게 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앤디 오빠 진짜 크게 꿈꾸고 싶어. 저 진짜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특이하니까 저를 무조건 메인 보컬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되잖아요. 그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저희의 꿈은 뭐였냐면 이제 앤디 형이랑 같이 예능 나가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같이 방송. 같이 방송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언 말고. 네, 조언 말고 아,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형이 진짜 제대하자마자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틴탑 선배님 통해서 칼 군무 생겼잖아요. 처음에 그 칼 군무 같은 그 개념이 많이 없어요. 맞아, 그런 말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맞아, 후배들 칼 군무에 대해서 피해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 틴탑처럼 해라 이렇게. 저희도 여자 그룹도 칼 군무 우리한테 시켜요. 우리 데뷔할 때 쪼로로 이렇게 1년 같이 춤을 춰요. 뒤에 사람들 보이면 안 돼요.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칼 군무처럼 해야 돼요.
틴탑처럼 해야 되고. 진짜. 근데 피해 많이 받았어요. 사과해.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게 저희도 맞추고 싶어서 맞춘 건 아니었고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칼군무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워낙 신화 형들도 안무를 많이 맞추셨었고 근데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도 안무는 어느 정도 맞추자였는데 저희가 데뷔곡을 8개월을 연습했어요. 이게 8개월을 하다 보니까 저희 연습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새벽 한 2시, 3시까지였거든요. 8개월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춤을 췄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부터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손도 맞춰, 이거 누구 각 이렇게 맞춰라, 그리고 뒷짐 지고 있는 손도 맞추고 정말 이런 바닥에 있는 선에 발을 맞췄어요. 발을 8개월 동안 할 게 없어서 계속 맞췄어요. 네, 디테일한 거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맞아지고. 맞췄다가 앤디 오빠가 군대 가셨구나. 네. 좀 일찍 맞춰야지. 근데 덕분에 저희가 이제 칼군무라는 수식어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니에 씨 지난 앨범 혼자 다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회사를 혼자 설립하고 첫 앨범이었었어요. 어디까지 이해했었어요? 뭐 노래도 혼자 다 찾아서 받고. 다 했었죠. 뭐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앨범 표지부터 시작해서 종이 재질 다 회의하고 네 안무도 다 받고 고르고. 수정하고 해야 될 부분 수정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 투자도 다 혼자 다 해요? 네, 투자도 다 혼자 했어요. 그럼 안무비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도 하고. 다 깎아주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좀만 깎아주세요 하고. 공감돼요. 저희도. 다 했어요. 정말.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진짜 저번 앨범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제가 그래도 인생을 나쁘지 않게 살았구나 였어요. 정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해주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인생 잘 살았구나. 똑같구나. 근데 그렇게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뭔가 그 결심 어떻게 냈었어요? 내가 혼자라도 해야지. 오래전에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도 혼자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시스템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제가 원래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나오니까 정말 많은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못 봤던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몰랐던 부분도 또 알게 되고 이래서 회사가 이랬구나도 알게 되고 정말 많은 걸 알게 되다 보니까 나도 그럼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네, 더 늦기 전에 한번 내가 원하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쉬운 일 아니지만 그렇게 해내는 거 보니까 진짜 무대를 팬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요. 맞아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서야 이제 회사 대표님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이해가죠. 이해가 되고 대표님들이 다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이해하고 그래서 나한테 그때 내가 그랬구나 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랑 중국 앨범 콜라보예요. 트러블 메이크업 같은 거. 좋은데요? 괜찮아요? 좋은데요? 진짜 괜찮은데? 나이가 저보다 어리니까 주제 정해자. 춤 춰야 되고 박자가 잘 맞출 수 있어. 좋아요. 영상, 영화, 연애 많이 하잖아요. 동생, 누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랑 얘기 어때요? 좋아요. 오케이. 도장 찍자. 언제죠, 사장님? 저도 이 프로그램 만드는 이유가 사실 1세대, 2세대, 3세대 아이돌 친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신 친구 되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맞아요. 같은 청춘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오랜만에 본 팬 한번 하고 싶은 얘기 담아주세요.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기분 너무 좋은데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직접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네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